안녕하세요, 황하사입니다. 자, 음식점 경영학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OW1H를 생각하라입니다. OW1H. 이거를 잘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음식점이 성공을 한다라고 지금 일본 사람들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W가 5개고 H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째 W, Y. 내가 그 음식을 만든 이유는 뭐냐 도대체. 그러면 뭐 멸치국수만 만들어서 잘 하셔서 판 분도 계시고, 저 또 그런 단골집을 2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만두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거창하게 또 한정식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업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뭐 거창한 무슨 한정식집이나 스테이크집이나 이런 게 아니고 멸치국수만 하나 가지고 하려는가?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게 그거기 때문이죠, 사실은. 음식점 사장은 기본적으로 가정주부가 만드는 것보다 더 맛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못 만드는 음식, 할 수 없는 음식을 파는 식당을 한다. 주방장 고용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근데 주방장 월급이 셉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은 이동을 자주 합니다. 주방장이 바뀌면 음식 맛이 또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장이 본인 자신이 그 음식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자기가 그 음식을 팔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어야 되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재료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재료의 납품 과정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시장을 갔을 때 그 재료를 보고 이 재료의 신선도나 맛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마구잡이로 나는 그냥 분식집이나 하면서 그냥 만두나 하고 싶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가 그 자신이 없는데 그 성공하십니까? 자기가 그 음식을 잘 만들 실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why? 내가 그런 음식점을 하려는 이유가 뭔데? 라고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why?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소박한 것 같지만, 자칫하면 자기가 1년 만에 망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그만큼 능력이 되면 평생 롱런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y, 내가 왜 그 음식점을 해야 되는가, 왜 그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W에서 지금 Y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what입니다. what. 무엇을 팔 것인가. 그러면 아까 비빔국수를 한다고 하고 멸치국수를 한다고 해도 멸치국수만 딸랑 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뭘 하나 더 붙여서 팔 것인가. 그리고 멸치국수를 하는데, 제가 단골로 다니는 멸치국수집이 2개가 있지만 그 2집 맛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어느 날은 순한 맛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집을 갑니다. 또 어느 날은 껄쩍지근한 그 집으로 가야 되겠다, 또 그냥 그런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멸치국수집도 틀린데 그 2집도 공통점이 물 멸치국수와 비빔 멸치국수를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빔 같은 경우에는 그 비빔국수에다가 멸치 국물만 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멸치국수는 매운맛이 없고 그냥 멸치 국물에다가 국수를 말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2개가 뭐 사실은 웬만한 분들은 뭐 대동소이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국물 맛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우동집을 다니는데, 우동을 잘하는 동네는 역시 시코쿠의 사누키입니다. 사누키 지방. 거기 우동집은 웬만한 데 가도 실패할 확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동 값도 제일 쌉니다. 거기는 뭐
한 그릇에 1,000원짜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경에 와서 같은讃岐 우동을 먹으면 본바닥보다 맛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동의 국물 맛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리고 국물 맛도 국물 맛이지만은 밀가루 면의 맛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우동, 같은 멸치국수를 하는데 이 다시를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잘 만드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느냐, 이거 맛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국물 맛에 관해서는 그거에 관해서는 내가 자신 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슈퍼에서 파는 소면 갖다가 삶아서 하지만은 소면을 삶는 시간이 정확하게 몇 분 타임에서 삶아서 찬물에 얼른 1분 30초를 식힐 때 제일 맛있다. 보통 1분 30초죠. 이렇게 나름대로 멸치국수인데도 거기서 나는 이런 국물 맛, 이런 면의 맛을 팔겠다 하는 게 왓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한테 팔 건데? 그러면 나는 젊은 여성들만 상대로 팔겠다. 아니면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후룩후룩 얼른 먹고 국물을 갖다 시원하게 들이키면서 하는 이런 남자, 소위 노동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팔겠다. 아니면 20대 후반의 회사원, 오피스 레이디들을 상대로 해서 팔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명품을 좋아하는 그말로 이 커리어 우먼들을 상대로 팔겠다. 그 다음에 매일 점심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회사의 셀러리맨들을 대상으로 해서 팔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연령, 성별, 직업 혹은 이 패밀리, 뭐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 때 외식을 하러 뭐 애기 둘하고 엄마 아빠하고 나오는 이런 가족을 대상으로 팔겠다.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멸치국수 장사는 뭐 저녁 때 8시에는 저보다 별 볼일 없고, 점심때 어떻게 술 좀 먹었는데 부담이 좀 안 가면서 국물이 좀 시원한 게 없을까? 그러면 점심때 해야 됩니다. 메인 고객이. 그리고 저녁 때 해야 되는 아이템이 따로 있죠. 저녁 때는 역시 술이 붙기 때문에 그 술과 맞추는 어떤 안주,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파는 거냐? 누구한테? 이 젊은 오피스 레이디들은 사실은 점심시간이 1시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 커리어 우먼보다는 훨씬 까다롭지 않죠. 커리어 우먼들 까다롭죠. 그래서 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점심때가 됐으니까 오늘은 또 뭐 먹나, 이게 제일 고민 아니에요, 회사 다닐 때.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친구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가 오늘은 왠지 오늘 아침밥을 좀 부실하게 먹고 나왔더니 좀 잘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잘 먹는 아이템만 또 골라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그 지하철의 우동집이나 메밀국수집들을 보면, 첫째는 그 시간이 급한 사람들, 기차를 당장 타야 되니까 5분 내에 다 먹어칠 수 있는 거 메밀국수집이죠. 우동보다 더 빠르죠. 그럼 메밀국수인데, 메밀국수도 일본에서 생산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메밀국수가 최고로 맛있는 메밀국수집은 나가노 메밀국수예요. 근데 나가노는 우리 동계올림픽을 한 그 지역인데, 그 나가노 메밀국수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믿을 신자에 고을 주자를 써서 신주 메밀국수라고 써 있습니다. 신주 소바 야상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러면요, 그 집을 가면 100% 성공입니다. 실패할 확률 없어요. 그런데 신주 소바가 아닌 다른 상호가 본전에 가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신주 소바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딴 집 가면 맛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결정할 때도 아침 시간에 바쁜 출근할 때 전철 시간이 7분 남은 손님에게 팔겠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아이템도 신주 소바를 팔겠다. 이러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주 정말로 깊게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why, what, who까지 했습니다. when, 누구한테 몇 시간대가 언제 시간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밀국수집의 일본에서 성공 타임은 오전 7시, 6시 반부터 8시 반입니다. 여기서 2시간에 승부 다 나버린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침 시간대에 판다. 아니면 나는 직장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나온 셀러리맨을 파는데 이 셀러리맨들이 오늘 뭘 먹어야 되냐 하는 거를 대부분 다 고민하거든요. 그러면 이 셀러리맨들한테 전날 술 먹은 셀러리맨과 술을 먹지 않은 셀러리맨이 있다면 그 셀러리맨한테 그 점심 때 파는데 이 타겟을 가지고 나는 장사하겠다 하는 거하고, 나는 그게 아니라 저녁 때 술을 한잔 하시기 위해서 오는 이 셀러리맨을 공략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팬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개업을 할 것인가? 왜요? 어디에서? 시내 한복판에서?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은 돈이 많이 들죠. 임대료 비싸니까. 변두리에서? 한 대로 잘못 가면 바로 망하죠.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거기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장소를 선별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요새 그 음식 창업하시는 분들은 자금력이 약하죠. 약하니까 시내 한복판에서 하는데, 왜 동네 시내 한복판에 보면 구두방 하시는 분, 구두 수리점 하시는 분들은 폭이 1m도 안 되고 안으로 그냥 장어처럼 깊숙해 갖고 한 3m, 4m 되는 데서 하시잖아요. 그것도 빌딩과 빌딩 사이에 빈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적당하게 판넬을 얹어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집사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뭐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서도 그런 아주 작은 짜투리 땅을 가지고 뭐 테이블을 놓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앉아있는 책상의 반쪽 같은 거 쪼개가지고 딱 5명 앉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왜요? 그 다음에 how, 어떤 스타일로 이걸 할 것인가? 어떤 스타일로? 그러면은 자금력도 약하니까 딱 5명이 앉는 국수집을 한다. 아니면 라면집을 한다. 아예 그냥 솔직하게 닭방울 라면 끓여서 그렇게 한다. 아니면 나는 조금 자금력이 있으니까 가게를 한 10평짜리 얻어가지고 하는데 나는 만두 종류만 팔겠다. 그렇게 해서 또 결정할 수도 있고, 나는 죽만 가지고 한다. 뭐 죽집도 지금 체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집도 제가 뭐 컨디션 안 좋을 때 죽을 가서 사 먹으러 가기도 하고 가서 포장도 갖고 오는데 대체로 손님이 없어요. 사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앉아서 먹는 사람보다. 이런 경우에는 점포 면적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는 건데 죽집 대부분 가면 테이블 4개 이상입니다. 보통. 그래서 제가 단골 죽집 몇 군데 정해놓고 다니는데 가면 실제로 손님이 앉아있는 경우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뭐하러 그 테이블 5개씩 놓고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소의 절약. 일본은 정말로 뭐 테이블 딱 2개 8명 하고 하는 8명 놓고 장사하는 가게들이 그 동경 같은 데 가면 요치라는 데 가면 그런 가게도 꽤 많거든요. 테이블 딱 2개 아니면 요 닷지 딱 한 줄 딱 갖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음식점을 하시기 전에 적어도 why, 내가 왜 그 음식을 팔아야 되나, what, 도대체 여기서 팔긴 파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이 안 해보던 거 이런 걸 하는 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데 뭘 팔 것인가 하는 거를 자기가
같은 멸치국수라도 한때 우리 멍게 비빔밥이 히트쳤잖아요. 비빔밥인데 멍게를 결합시키는 이 아이디어 이런 것처럼 똑같은 비빔밥이면 비빔밥 좀 세고 널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멍게를 넣는다. 그런데 나는 멍게가 아니라 거기다가 또 다른 걸 넣겠다. 골뱅이를 넣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 세일링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대상 공략을 정말로 아주 면밀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실 공부하는 컵밥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오피스 레이드를 할 건지, 캐리어 우먼을 할 건지, 그냥 점심을 먹는 셀러리맨을 대상을 할 건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는데 가족들이라고 와서 뭐 무조건 비싼 집 가겠습니까 요새? 그러니까 그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뭐 덴푸라 우동집을 하나 한다든지 이렇게 특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 후에 관해서. 그다음에 회는 아침 시간 장사를 할 것이냐, 나가나 소밭집처럼, 아니면 점심점만 타겟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저녁 장사만 할 것인가, 이 시간대도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시간대에 댕기는 인구의 이동량도 다 조사해야 됩니다. 아침 시간에 댕기는 사람이 한 시간에 몇 명이나 지나가나 이 타임키퍼 가지고 전부 채야 되고, 점심 때는 몇 명이나 되나, 저녁 때는 몇 명이나 되나. 그리고 멸치국수집을 한다면 멸치국수집 앞에 가서도 아침에 재고 점심에 재고 저녁에 재봐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그 가게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테이블이 몇 개가 적당한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개업할 것인가도 참 이게 애매한 건데, 지하철역에서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이 강남의 신논현역 앞에 그 앞을 자주 그 지하도 들어가서 다니면서 어느 날 가니까 우동집이 하나 생겨가지고, 아이고 값이 비싸더라고요. 7,500원. 근데 우동이 7,500원인데 잘 하더라고요, 값이만. 근데 그 집도 뭐 불과 1년도 안 돼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집세가 비싸거든요. 지하철의 그 내부에 있는 그 가게 집세가 비싸고,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두 사람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한다고. 그리고 그 신논현은 셀러리맨들이 많이 댕기는 지역이 아니죠. 강남역이면 훨씬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걷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통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집에 문짝을 만드는데 문짝이 튀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평범하게 하는 게 좋으냐. 이제 이거를 많이 일본 사람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튀게 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튀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은 OW1H에 대해서 이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말은 제가 좀 굉장히 쉽게 했지만은 본인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그 음식을 수도 없이 맨날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집을 많이 가서 드셔보시고, 그리고 그 잘하는 집이 그 손님이 도대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 언제 제일 많이 오고, 제일 많이 온 시간엔 누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 주로 어떤 메뉴를 시키는가를 현재 하나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음식점의 5Y와 1H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